국가를 현대 행정국가라고 하죠. 현대 행정국가. 자, 그게 1960년대, 70년대에 절정에 달합니다. 자, 3, 40년대에 시작된 이 현대 행정국가는 6, 70년대 절정에 달합니다. 후진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발전 행정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발전 행정. 행정이 국가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 발전 행정론, 박정희 대통령 때 엄청 그 뒷받침을 했던 그 이론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5.16으로 집권을 했고, 박근혜는 51.6%로 집권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지 51년 6개월 만에 정확하게 다시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51.6. 참 수수께끼 같은 숫자인데요. 케네디하고 링컨도 보면 참 그런 거 많잖아요. 케네디, 링컨. 둘 다 재임 중에 저격을 받고 이제 운명한 대통령인데, 그 두 사람이 죽은 장소가 포드예요, 포드. 한 사람은 포드 자동차 안, 한 사람은 포드 극장.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받은 부통령의 이름이 둘 다 존슨입니다, 존슨. 린덴 존슨, 리차드 존슨. 그 다음에요, 링컨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름은 케네디였어요. 케네디, 놀라지 마십시오. 케네디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름은 링컨이었습니다. 사실을, 사실. 객관적인 사실. 51.6도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숫자인데, 그래서 이 발전행정론이 우리 60년대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에 적용이 됐었습니다. 행정은 국가 발전을 이끌어가야 된다. 자, 이런 논리에 따라 행정기능이 무절제하게 팽창해서 행정국가가 절정에 이르렀던 게 이 개발도상국은 이 발전행정론 시절입니다.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존슨, 케네디 이어받았던 존슨 그 대통령 때 빈곤과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약자들을 챙기자 하면서 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선포를 했죠. 자, 그게 바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그때 흑인들이 빈곤과 차별에 시달리면서 연일 폭동을 일으키고 미국 사회가 격동기에 휩싸이면서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국내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달래야 되겠다. 빈곤과 차별을 극복하자. 그래서 복지제일주의, 여기는 경제성장제일주의, 이거는 미국,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 배경은 다르지만 요거는 이제 신행정론이라 그래요. 신행정론. 70년대 미국의 이런 상황을요. 요거는 발전행정론. 그래서 후진국과 선진국이 배경은 다르고 추구했던 가치도 좀 달랐지만 행정국가가 절정에 이르면서 정부가 무절차게 팽창했던 그 시절이 바로 요 시기예요. 6, 70년대. 팽창했던 시절이. 자, 그러다가 이제 역으로 정부 실패가 문제가 됩니다. 요때 이 경제대공황과 이런 것들은요, 시장 실패라고 했거든요. 시장이 제대로 이제 기능을 못한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자, 거기서 생긴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뉴딜이었어요, 뉴딜. 자, 그런데 그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여기 와서 절정이 이르렀거든요. 그러면서 석유파동이 생깁니다. 이 오일 쇼크라는 73년, 79년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자, 이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는데 정부 기능을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줄이자.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복지도 달성하지 못했다. 국가 발전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다음에 복지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역기능만 생겼다. 자, 이걸 이제 정부 실패로 규정을 해요. 정부 실패다. 자, 그래서 이 30년대 뉴딜서부터 70년대 초에 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요때까지를요, 우리가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 교과서 같은 데 보면 흔히 나오는 말이 있어요.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 자, 이게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을 이제 표현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70년대 말에 이제 정부 실패가 생기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이다. 자,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논의했던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네, 거버넌스가 처음에는요, 시장으로 모든 걸 다 다시 돌려주자. 이 시장으로, 1위로 다시 돌려주자. 이게 초기의 시장적 거버넌스. 자, 그때 행정 이론이 뭐가 있었냐면 NPM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New Public Management. 이걸 신공공관리라고 불러요. 신공공관리. NPM. 처음에는 시장으로 모든 걸 돌려주고 시장의 기법을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90년대, 요거 이제 1980년대에 등장했고 90년대 중반 무렵에 가면서 여기에 대한 반론이 생깁니다. 자, 국가가 시장으로 모든 걸 다 넘겨버리면 무책임하지 않느냐.
따라서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같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통치, 협치.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기업에다, 시장에다 모든 걸 다 무책임하게 넘겨버리는 건 그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가 총대를 메고 책임지고 해야 된다. 자, 이런 좀 새로운 거버넌스를 우리는 뉴 거버넌스라고 해요. 90년대 중반에 뉴 거버넌스. 자, 어쨌거나 거버넌스는 정부가 모든 걸 주도해야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행정국가하고는 좀 다른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신행정국가라고 불러요. 이 행정국가하고는 좀 다른 그런 행정국가다. 여기서 신자는요, 행정국가를 탈피한다는 탈행정국가의 의미입니다. 탈행정국가.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변천을 크게 보면 절대 군주국가, 근대 입법국가, 그리고 현대 행정국가, 그 다음에 신행정국가. 이 신행정국가를 주도했던 개념은 거버넌스고요. 초기에 시장 개념으로 하려고 했던 게 NPM이고, 나중에는 뉴 거버넌스. 시장으로 다 줄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는요. 정부가 책임지고 서로 참여를 보장해서 함께 하자. 그래서 이걸 참여적 거버넌스라고 불러요. 참여적 거버넌스. 자, 이때 경제대공황, 이걸 우리 사회과학에서는요, 시장의 실패라고 정의합니다. 시장 실패. 그때 뉴딜이 나왔고, 그때부터 현대 행정국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6, 70년대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요거는 경제성장, 복지제일주의. 이때 행정국가가 절정에 달하면서 너무 커지면서 정부 실패가 문제가 됐고,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 거버넌스고, 그 시기의 국가를 신행정국가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